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 네. 그 포인트는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서 이제 다들 기분 좋으셨을 텐데요. 우리 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던 코스닥이 오늘은 코스피보다 또 형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과대 낙폭을 보여주었던 업종들에서도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 빛과전자라는 통신주, 광통신주도 상승하는 모습,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대로 한 1, 2주 정도만 코스닥이 힘을 내주면 다시 좀 과대 낙폭이 나왔던 종목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종목들이 그렇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세를 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매도세 없이 종목들이 하락세를 그려나갔다는 거겠죠. 이제 반도체 고점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좀 자세히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여러분들 더 좋겠죠. 아직 반도체 고점 아니다. 반도체 아직 더 갈 수 있다. 반도체가 간다면 시장이 갈 수 있고요. 그 아래에서 코스닥도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제가 이 부분은 시장을 읽다 코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엔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보다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또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일단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아예 중단된 것은 아니다.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다시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같은 경우 미국 내에 2,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었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AI 칩 자체 생산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캐펙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업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기업들은 자기들의 회사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정말 반도체가 고점이었다면 여기에서 굳이 이 자체 생산 투자를 확대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앞으로도 빅테크들,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캐펙스를 늘려갈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까지 AI 설비 투자에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춘다? 그럼 돈을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결과는 낼 것이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설비 투자를 더 진행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5년 뒤, 10년 뒤 미래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로봇, 통신 모두 AI 사이클에 묶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보셔야 된다. 시장이 빠질 때도 매번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로봇에서도 반등이 잘 나와주었고요. 또 통신에서도 잘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다우 0.3% 상승을 했습니다. 항상 그러한 흐름 보이고 있죠.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올라와 주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조금씩 올라와 주었던 화장품주들은 다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계속해서 좀 반도체 쪽에 쏠리면 그 외의 업종들은 잘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기 방어주가 그래도 좀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다우 같은 경우 0.3%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S&P 500 0.8% 상승, 나스닥 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을 해주고서요. 오늘 계속해서 상승폭을 늘려나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뻐하시는 모습 보고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금요일이었습니다. 사실 주말을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좀 변동성 있는 시장 때문에 주말에도 다음 주 시장 어떨까? 다음 주는 내 계좌, 내 주식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제가 볼 때 다음 주는 시장이 오늘보다 더 좋을 것이다. 더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당연히 미국, 이란 협상 복귀 기대방,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렇게 같이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국내 증시 장 초반 강세 그리고 변동성을 보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축소하는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강하게 잘 버텨주면서 마감이 되었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5%대 상승세까지 6% 상승세까지 보여주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AI 캐펙스 축소 가능성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발 수급 변동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한국 증시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 폐지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렇지만 아직 고점은 아니다 라고 좀 시원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미국 증시 열잖아요. 미국 본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 이제 내일 주말이니까 우리 SK하이닉스 ADR이 얼마나 좀 성공리에 상장을 하는지 그 분위기 자체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이 실제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ADR 상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아직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없으신 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라 라고 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남은 상승장에서 조금이라도 누리시려면 그런 종목들 대장주부터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재료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상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매그니피센트 7 실적 발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캐펙스 관련해서 설비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정리 또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코스피 차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악의 경우에는 6,500포인트까지 두 번째 시나리오 열어놓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7,00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와주고요. 다시 추세 전환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코스피 종목들보다 외인들은 코스닥 종목들을 더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실제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시장이 빠질 때도 계속 패닉셀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개인들 패닉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한 10거래일 동안 종목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 10거래일 동안 개인들은 팔았어요. 그럼 그 물량 누가 받았을까요? 외인들이 받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종목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제 하락장 올 것 같은데 하시고 파셨어요. 그러면 이 물량 그대로 외인이 집어갑니다. 외인이 다 담아가고 나면요. 다시 시장 추세 전환 나와요. 그러면 결국엔 또 다시 이런 시장을 겪고 나서 우리가 또 다시 이 저가에서 가지고 있는 매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량 뺏기지 마셔라 라고 표현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짚어드렸었죠. 지금까지 버텨내신 분들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반기 이제 차츰 나아질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제는 좀 상방 바라보시고 좀 반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대는 좀 8,400포인트 정도 좀 크게 봐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 국내 증시 이번 연도에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힘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저희 전략 보도록 할게요. 네,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좀 없어지면 좋겠죠. 좀 괜찮아지면 좋겠는데 괜찮아질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은 이 시장 속에 있을 거지만 이제는 누가 이 변동성을 잘 공략을 하냐, 잘 이용을 하냐 그 차이가 또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고요.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좀 괜찮아질 수는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레버리지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검토해야 됩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레버리지. 그래서 변동성 그래도 좀 잡힐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이렇게 시장 항상 큰 흐름으로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저가에서 패닉셀을 해버리면 외인들이 다 물량을 가져간다. 기관들이, 세력들이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죠. 외인이나 기관 같은 주체를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력들에게 물량 뺏기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들 지금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이제 앞으로 매수세가 붙어준다면, 수급이 붙어준다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텨내셨으니 앞으로도 잘 좀 인내하시고 이제 시장 상방 바라보시면서 같이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부터 정규장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규장 시작 전부터 뭐 종목들 호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뭐 호가창 보시는 법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해 가실 수 있어요. 호가창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세력들이 장난치는 게 다 보입니다. 뭐 호가 같은 거 가끔 보실 때 뭐 1111 이렇게 좀 호가가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호가창이 얇으면 저는 이 종목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고요. 굉장히 세세한 부분 제가 방송에서 모두 다 풀어드릴 수 없는 부분까지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시장 분석부터 시장 흐름까지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시간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30분 그리고 1시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해 나가시고요. 시장 대응까지 함께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론 버튼이 눌렸습니다.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는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고점을 이야기하면서 비중 축소를 권고했는데요. 다만 JP모건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외쳤고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미국 내 2,500억 달러 투자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하나로는 약 378조 원 규모인데요. 김하연 전문가님께서도 반도체 고점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도 체크해 주셨는데요. 변동성의 가장 큰 원인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꼽히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 주에는 규제안이 나오면서 조금 잡힐 수 있을지 추이를 귀추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장을 읽다 코너에서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이 고점일까? 아니면 반등하는 척하다가 좀 다시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나타낼까? 아니면 다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가늠이 안 잡히는 시장입니다. 사실 방향성이 좀 한 달 동안 계속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드셨을 수 있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10%, 15%까지 하락세를 그렸고요. 그 다음 날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헷갈리는 시장이었는데요. 제가 그 부분 오늘 좀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읽다 코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고점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직 반도체 고점이 아니다. 그러한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이제 7월 3일 저번 주 금요일부터 7월 9일 코스피 코스닥은 4.7%, 8.8%, 8.4%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실제로 매도세가 좀 붙으면서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의 부재로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통신이나 로봇이나 이런 업종들 굉장히 많이 또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좀 올라왔을 때 잘라내야 되나? 또 하락하진 않을까? 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의 종목들 50% 이상씩은 밀려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사실 이게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밀렸다라고 표현이 딱 맞는 게 매도세가 붙지 않았습니다. 매도세가 붙지 않았고 뭔가 매도세가 붙을 만한 이슈 같은 것도 없었죠. 한마디로 악재가 없었다.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예측했던 금액은 영업이익 8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증권가에서 90조 원까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시장이 바라보는 수치는 100조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잠정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800% 상승을 해서요. 89조 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얼마나 더 벌길 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 역시 실적 발표하면 떨어지는구나. 그 날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되는 좀 변동성의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을 좀 근거로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관점에서는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시장이 계속 빠질 때도 잘 버텨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반도체 고점론 왜 나왔을까요? 지금 2분기 이익이 이제 여기서보다 더 잘 벌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반도체 고점론이 나왔는데요. 지금 SK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장기 계약 빅테크들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보다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없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장 딱 추세 전환을 해주니까 좋은 뉴스 기사만 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그냥 내가 좀 시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바라보는 게 정말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했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온다. 뉴스도 보지 마셔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AI 버블 시장 고점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투자 심리까지 위축이 됐고요. 거기에서 외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고 개인들의 패닉셀까지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9,000포인트에서 7,000포인트까지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정말 무서우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레버리지 상장으로 변동성이 커진 것이 또 크게 작용을 했죠. 그럼 진짜 반도체는 고점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주가 급락을 정당화할 뭔가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냥 외인들의 매도세, 환율, 그리고 전쟁 이야기 정도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 했던 게 한번 기억이 나요. 어떤 분께서 지금 시장이 왜 빠지는지 좀 알고 싶다. 이유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밀리는지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그렇지만 환율이나 전쟁 관련해서 말고는 별로 그렇다 할 주가를 급락할 정당화할 그런 이유는 없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많은 지표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피크아웃 반도체 고점을 좀 예측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번에 M7 실적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캐펙스죠. 앞으로 상향을 더 해나가야 반도체를 더 살 것이다 라는 이 뜻으로 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캐펙스는 상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캐펙스 실제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메타도 자체 AI 칩 생산을 늘려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M7 실적이 더욱더 자세하게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는 상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고점은 아무리 빨라도 이번 연도 말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길게 보면 내년 초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HBM 장기 계약 같은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D램 가격 그리고 HBM 가격도 오른다. 오늘 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는 사람은 많은데 만들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우뚝 일어서는 모습 또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지표들 잘 체크하시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겠고요. 빅테크들이 캐펙스 실적 설비 투자를 좀 하향하는 것도 좀 이렇게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단기 순이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단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24조 원이나 상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4조 원이나 상향이 되었으면 제가 말씀드린 수치 코스피 10,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실제로 외인들은 좀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저가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럼 1,500포인트, 1,700포인트 이렇게 차츰차츰 또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어쨌든 모든 지표가 지금은 더 갈 수 있다. 시장 더 상방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종목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 LG전자,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매도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샀네요. 삼성전기도 샀고 SK스퀘어 샀고 사실 외인들도 요즘에 한국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 지금은 참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단기 트레이딩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외국인 순 매도액도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이제 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눈에 띄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빠졌었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많은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또 분위기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고가에서 뭐 60%, 70% 빠져 있는 종목들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삼천당 제약이나 뭐 ABL 바이오도 고점에 비해서 또 50% 가까이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제약바이오 쪽에도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선행 PER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PER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줄 몰랐어요. 저도 근데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좀 넘어서 주고 사실 터치를 했죠. 터치를 하고 나서 7,050포인트까지 딱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동안 12개월 선행 PER이 6배 초반을 웃돌았는데요. 자, 6.2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6.2배, 6.3배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주가가 쌉니다. 지금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면 엔비디아보다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시장의 문제이지 기업들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PER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형주 보실 거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시장 폭등 나오기 전에 지금 시점에서 잘 봐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장 많이 상승한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AI 버블, AI 고점 논란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5,000포인트 때도 처음 5,000포인트 갔을 때도요.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와서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아직 버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요.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같은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리포트 같은 것도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항상 그렇게 나만의 기준, 나만의 잣대를 좀 세워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지만 아직 우리 시장 피날레는 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날레가 나온다면 제가 그 고점 신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마음 놓으시고 저희 상승 얼마나 상승 추세로 잘 전환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연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 어떤 걸로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정말 큽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네. 히든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이제 반도체가 다시 추세 전환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고점 아니다라고 딱 근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전공정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설명 들으시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또 바로 알아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제조도 하고요. 반도체 전공정도 하고요. 태양광 제조까지 합니다. 정말 많은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고요. 최근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어제 오늘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럼 같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 굉장히 힘이 강했던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많이 부각도 받았고요. 앞으로도 좀 부각 받아 나갈 수 있는 반도체 좀 황금기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추이 보시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잘 버텨주는 모습 또 볼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또 이 종목 말씀을 드리고요.